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개각에서도 호남 인사는 발탁되지 않았고 박승춘 보훈처장은 유임되면서 불통 인사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TV토론에서 호남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민심 회복 방안은 각각 달랐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배까지 늘어난 대회 개최 비용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게 가장 급한 현안입니다. 계속된 폭염과 마른 장마 속에 오존주의보가 전남 동부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개각에 호남 인사는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달라질까 기대했던 호남 민심이 더 싸늘해지게 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5월 단체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새로 내정된 3명의 장관 중에 호남 출신은 없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탕평 인사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은 여전한 편중 인사, 불통 인사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승춘 보훈처장을 유임시킨 데 대해서는 국민과 야당을 능멸한 처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그 의견들을 전혀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 그런 국민들을 무시한 개각이라는 생각입니다. 5.18 단체들도 박 처장의 유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와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린 장본인을 유임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지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지 국민들이 그렇게 박수피 보내라고 또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들려도 안 들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 대표가 나오고 그 대표가 탕평 인사를 건의한 뒤여서 개각에 거는 호남의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기대는 반발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호남 민심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지만 방법론은 모두 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호남 없이는 정권 교체도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상곤 후보는 호남 출신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종걸 후보는 계파 청산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만이 지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이제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지금 우리 당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이제 대부분 비호남, 특히 영남 출신입니다. 새누리당조차 호남 출신 대표를 뽑았습니다. 우선 친문 중심으로 형성된 패권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의 지지가 복원되고 당이 정상화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흔들리는 민주당을 꿋꿋이 지켜온 민주 종가의 맏며느리로서 오직 민주당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호남의 맏며느리 저 추미애가 다시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거치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상곤 후보는 지지율 1위 후보가 필패한다면 대선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며 이종걸 후보에게 따졌고 이종걸 후보는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문 전 대표가 지키고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문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는 공격에 추미애 후보는 계파를 위해서 정치한 적이 없다고 방어했습니다. 권리당원의 40%에 가까운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새 후보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토론이었지만 싸늘해진 민심을 의식한 듯 진흙탕 싸움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폭염이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나주도 35도, 광양이 3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33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1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영암이 33도, 장흥도 3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보성이 33도, 곡성과 구례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표류하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회 개최까지는 3년이 채 안 남았는데요. 당초보다 3배 늘어난 총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사무총장 없이 표류하던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지고 차질 없는 대회, 품위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꽉 막혀있던 문제가 하나둘씩 풀리면서 일단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2012년 유치 단계에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3배, 국비로만 보면 10배 이상 늘어난 총 사업비를 확정 짓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총 사업비 이제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먼저 이제 문체부, 기재부를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과 등기, 사무국 설치 등도 시급하지만 현재로선 시간이 크게 부족합니다. 오는 10월 사무국이 설치되는 시점에서부터 대회 개최까지 남은 2년 8개월의 준비 기간은 다른 국제 대회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하계 유대회를 치를 때부터 이미 수영대회를 염두에 두고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019년 7월 세계 207개국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낙연 지사가 경도 리조트 개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미래에셋 주도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조성되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에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최적의 투자 대상지를 엄선하고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는 전남의 섬은 전체 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의 섬 숫자를 꼼꼼하게 다시 세었더니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차이가 컸는데요. 정부 부처마다 섬 숫자도 다른 실정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섬으로 불리려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돼야 하고 만조 일대에도 수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교량으로 육지나 섬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섬으로 인정합니다. 다도해를 껴안은 전남에는 모두 2,165개의 섬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의 공식 자료로 썼던 것보다 54개가 줄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섬이 무인도가 되기도 했고 매립으로 섬이 사라지거나 애당초 없었던 섬이 통계에 잡혀 있었고 같은 섬을 중복해서 셌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섬 숫자를 정확히 헤아리는 작업은 섬 관련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난개발을 방지하거나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섬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에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과연 전라남도의 섬은 개수가 몇 개 있고 그 섬 안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 해양수산통계에서는 2,219개로 잡아놓은 전남의 섬은 해수부 자료에는 200여 개가 적은 2,020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1개, 국토교통부에서는 1,967개로 잡혀 있습니다. 해양의 시대를 꿈꾸자면서도 바다 영토의 거점인 섬 숫자조차도 제각각인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올여름에는 폭염과 함께 대기 중에 오존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지난해보다 무려 3배나 늘었고 모두 동부권에 집중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역의 오존 농도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지난 11일 여수 국가산단 인근이 0.159ppm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날 여수는 물론 광양에도 길게는 6시간 동안 오존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모두 21차례로 지난해 전체 발령 횟수의 3배에 이릅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올여름 계속된 폭염.
강한 자외선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질소 산화물의 분해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대기 중 오존량이 많아진 겁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오존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동부권에 오존주의보가 집중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광양만권 지역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등 오존 전구 물질 농도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독성을 띠고 있는 오존은 호흡기는 물론 피부와 눈, 코 등 감각기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 발작이나 심한 폐 기능 저하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와는 달리 가스 형태의 기체인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비맥주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비맥주 사측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광주와 이천, 창원 공장에서 노조원 1,200여 명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는 3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노조는 9.3%, 사측은 0.7%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 측은 성수기 파업으로 인해 맥주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선결제하면 경품을 준다고 속여서 수억 원을 가로챈 방문 판매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 수개월치를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주겠다고 속인 뒤 140여 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조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수억 원을 받은 중흥건설 직원 10여 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광주 중흥건설 임직원 등 1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가족 여행 경비나 차량 구입비, 회식비까지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적발로 교도소에 가게 되자 메르스 허위 신고를 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 신고에 구속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혼란을 악용해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과 보건소가 4시간 동안 수색에 나서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트럭 2대와 승합차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트럭이 불에 탔고 트럭 운전자 59살 박모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3차선에서 트럭을 몰던 46살 박모 씨가 2차선에 있는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할) 승률의 문턱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선의 응집력이 강해진 데다 이번 주엔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팀과의 경기가 예정돼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화에 1점 뒤진 채 맞은 8회 말. 1사 3루 기회를 맞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아쉽게 경기를 내줍니다. 치열한 4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번번이 5할 승률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연승으로 5할 승률 코앞에 다가갔다가도 이후 연패. 그리고 중요한 순간 집중력 부재로 5할 고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52승 1무 54패로 SK의 한 게임 뒤진 5위. 그렇지만 이번 주에 승률 5할과
4위에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8승 2패와 8승 4패로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KT 롯데와 주중 4연전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 타율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2할 9푼 1리로 리그 3위까지 올라갔고 마무리 임창용 역시 8월 들어서 9위를 회복하며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말소된 용병 브래필과 지크의 빠른 회복과 오선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기아의 가을 야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공석 중인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를 청빙자를 통해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위촉하는데 단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청빙위원회를 꾸려왔고 최종 위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빙자는 보통 교회에서 목사를 초빙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광주시는 그동안 교향악단 지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술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광주 지역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합니다. 현재 받는 월급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또 회사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선뜻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실패와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광주 지역에서 자영업을 했을 때는요, 시작 후 2년 내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정도로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0곳이 가게를 열면 11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을 만큼 어려운 창업.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도 열리니까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여수울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신사만화가 백무연 화백이 지병이 악화돼 어제 별세했습니다. 백화백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으며 지난 총선 당시 고향인 여수에 출마했지만 주승용 국민의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백화백은 선거 당시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지만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아열대 과일로 제주도에서나 생산됐던 애플망고 재배가 여수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애플망고는 수입 애플망고에 비해서 당도가 높아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여천동의 한 재배하우스. 탐스럽게 잘 자란 망고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어인망고인데 과일이 익으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해 보통 애플망고로 불립니다. 동남아가 원산지인 애플망고는 아열대 작물로 그동안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됐습니다. 이번에 여수에서 개화 시기인 겨울철 높은 일조량을 바탕으로 재배에 성공해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애플망고는 수입되는 엘로망고보다 당도가 높고 신선함까지 더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당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육이 단단해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고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서 애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3kg 포장에 10만 원 정도 하는 고소득 작물로 올해 여수 지역에서만 1000kg 이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고도의 재배 기술이 필요한 작목입니다.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겨울철 난방비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플망고. 지역에서도 아열대 맛을 맛볼 수 있는 농민들의 높은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내 수산업계의 오랜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참다랑어 완전 양식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8월 여수시 검은도에서 참다랑어 어미로부터 최초 산란된 수정란이 부화해 몸무게 3kg 내외의 건강한 상태로 첫 돌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들 1년생 참다랑어 200여 마리가 현재 살아있는 먹이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2년 정도 지나면 40kg까지 성장해 상품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염이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나주도 35도, 광양이 3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33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1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장흥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구례와 순천이 3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2m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나중에 좋은 거 사. 이사하면 망가져. 가구도 금방 질려. 요즘 가구들의 말입니다. 그 모든 말의 반대편에 일룸이 있습니다.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 너 요즘 자리 좀 알아보니? 다녀올게요. 오늘도 세상은 성공해라, 취직해라. 아직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틀에 날 가두려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나는 불꽃이다. 한화. 스티박스 해줘.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하지 마. 가고 싶은 거 다 가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스파크니까. 더 넥스트 스파크. 제 마음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사모합니다. 예? 사모합니다. 당신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홈앤쇼핑앱에선 언제나 10% 할인엔 10% 적립. 5% 추가 적립까지? 사모합니다. 이런 혜택이 홈쇼핑과 홈앤쇼핑의 차이. 오직 홈앤쇼핑만 합니다. 홈앤쇼핑. 너무 열렬한 거 아니야? 누리세요. 고맙다. 세상의 지도에는